안녕하세요. 주말의 라의 도전 최규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눈과 비가 함께 오는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이 시간에는 여성 취업과 관련된 핫 이슈를 알아보는 여성 취업 다이어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소중한 두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 제가 갑자기 목이 이렇게 왜죠? 왜 이런 건가요? 눈비가 같이 와가지고. 같이 와서 그런가요? 자, 이제 2013년 11월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올해 어떻게 보내셨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바쁘게 잘 지냈는데요. 저는 날짜 개념도 잘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생활비가 입금이 되면서 오늘이 27일이구나. 생활비 누가 입금해 주세요? 신랑이. 신랑이. 네네. 자, 11월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그렇죠? 도둑 맞은 느낌 이런 거 안 드세요? 글쎄요.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드실 텐데. 나이 얘기하니까 허걱하는데요. 그렇군요. 한 일은 없고 그 계획한 것들은 이렇게 보면은 안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주말에 여러분들은 남은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들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이혜영 캐스터 네. 오늘 또 역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자태로 이렇게 와 주셨는데 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저도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요. 따뜻한 나라로 여행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 겨울 휴가는 없나요, 기훈 씨? 글쎄요. 제가 어디 회사든 겨울 휴가를 잘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요. 뭐 가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네. 뭐 일을 그만두시고 가시는. 그럼 일은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따뜻한 곳은 그냥 우리나라 여름을 기다리는 걸로 네.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직자분들께서도 올해가 가기 전에 못하신 일들 전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태진 씨도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여성 취업 다이어리 소식 조금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아래에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눈과 비가 함께 오는 수요일 오늘 또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말의 라의 도전 고! 네, 준마렐라의 도전, 여성 취업 다이어리. 오늘의 내용,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우리 경제사령탑이죠. 우리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우리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적극 확대하는, 강조하는 등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고 이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인 활동을 좀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정부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정부가 주도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요즘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LG와 CJ 등 네로라는 대기업들의 시간제 일자리 선택이 빛보다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힘입어서 공기업과 유통업계 그리고 금융업계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의 전체 채용 인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네. 삼성이 가장 많은 인원인 6,000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시간제 일자리 채용 여성 인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네. 그 양질의 자리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재취업을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경력 단절 기간에 굉장히 변화한 거에 따라서 그 업무 환경과 그 또 새로운 조직원과의 또 적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과 가정, 일 양립을 좀 연착륙하는 가로막는 문제가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네. 그 재취업자를 환영하기보다는 이방인 취급하는 우리 조직 문화도 그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례를 좀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지 이게 공감이 많이 되고 이해가 확 됩니다. 그렇죠. 그 지난해 다니던 디자인 업체에 다시 네.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그 박씨, 박씨라고 하니까 좀 박유진 씨 네네네. 30 후반인데요. 괜찮아요. 저는 뭐 최신데요. 네. 이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우선 박 씨는 또 전자결제가 바뀌어가지고 그 형태로 변해버린 거에 시스템이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막내 팀원이 이건 이렇고 뭐 결제 시스템 또 메신저 사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초보적인 교육까지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실수를 계속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두려움도 생길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일과 가정, 또 자녀 양육 때문에 신경을 또 써야 되고 그래요. 또 잔업 같은 거, 또 회식 이런데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되더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이 있고 이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 우리 워킹맘들이 사실 이런 고초를 겪고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다시 직장을 어렵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다시 직장을 떠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 세일센터를 통해서요, 취업된 여성의 고용보험 취득 자료를 살펴본 결과요, 2011년에 재취업에 성공을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이 7만 1,360명 가운데 51.8%로 3만 6,988명이 책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고용보험에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네. 재취업자 여성 2명 중 1명이요, 몇 달 만에 가정으로 복귀한 셈입니다. 네. 좁은 재취업의 문을 뚫었는데 조직에서 적응을 못해서 다시 튕겨져 나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경력 단절 여성들의 소갈이 이거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속 시원한 방법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경력 단절 문제인 일자리 미스매치와 또 네. 재적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을 했을 때요, 최근처럼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만 의존을 하면 여성을 가정에서 직장으로 끌어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송은정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은요, 여성 재취업의 기회가 대부분 비정규 시간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소속감을 갖기도 어렵고요. 또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재취업 후에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서 경력 단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태진 컨설턴트는 이런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해외 사례를 한번 보는 네네.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어제도 그 시간 일자리 그 박람회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00분 동안 또 특별 방송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도 이제 해외 사례를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 네덜란드와 영국, 독일 등 여성 경제 활동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네.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제 근로제 또 유연 근로제의 또 해법을 또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우리 이 프로그램 주말엘라의 도전을 통해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국내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 사례까지 보면서 더욱더 확실한 시간제 일자리의 어떤 정착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매번 하는 이야기를 필두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그 사회가 또 고학력 여성들이 근로자의 경우에도 30대로 진입하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지 못하는 이런 특수성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지 자체를 상실하는 악순환이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및 가사 활동과 생산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병행하기는 힘든 사회 구조가 또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통계청 경제활동 조사에 따르면요. 2012년 기준으로 해서 20대의 경우 여성 취업자가 58.8%였는데 남성보다 높아요. 예, 남성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높습니다. 근데 네. 30대로 가면 취업자 비중이 여성이 54.5%, 남성이 90.3%로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30대가 특히나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40대에 가다 보면 재취업이라든지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남성과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네덜란드 모델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어떤 시스템이길래 그렇죠? 네덜란드 풍차와 튤립의 국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 어떤 시스템이길래 저희가 어떤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제 일자리 이렇게 하면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여성 근로자들이 자발적 시간제 근로가 잘 정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취업자 5명 중 2명은 시간제 근로 상태로 그 임신 및 육아 등으로 그 경력 단절된 시기인 30도 이후에도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전일제 근무를 하다가 시간제로 이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이렇게 시간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세, 29세 사이에는 시간제 근로 비용이 되게 낮은데요. 그 30대에서 40대에서는 통계적으로 10포인트 전후로 높은 증가율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30대 이후에는 그 많은 여성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제에서 그 시간제 근로제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근데 부럽네요. 이거 안 부러울 수가 없을 만큼 부러우는데 우리 혜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네.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네, 빨리 우리나라의 제도도요. 이제 해외에서 부러워할 만한 제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가 결혼할 때쯤 가능할까요? 아마 혜원 씨가 결혼하실 때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저희가 가져보긴 하는데 이것 말고 그렇다면 또 다른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 여성들이 30대 이상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네덜란드, 독일, 영국 3국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87.2%, 독일은 86.3%, 영국은 82% 해서 모두 8자가 붙어요. 네. 굉장히 우리는 높은 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상위권이네요. 없습니까? 네. 그 상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2.4%로 한 20% 이상 차이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경우에 다시 그 가정으로 갔을 때 그 일자리터로 다시 돌아가는 이율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냥 눌러 앉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네. 입장에서도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자들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제가 같아요. 볼 때는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중에서 고학력자들의 어떤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은 좀 안타깝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공계 분야가 30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저희가 지금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네덜란드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까 네덜란드, 영국, 독일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네덜란드 모델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이게 퍼센테이지만 높은 게 아니라 여성 인력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과학, 금융, 산업계 등으로 고루 퍼져 있어서 고용의 질이 역시 높기 때문입니다. 그 네덜란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에서 여성 근로자가 시간제 비율이 60% 이상이 또 됐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봐서 분야별로 시간제 근로자의 어떤 참여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우선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네. 정보통신업은 60.3%,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60.3%, 그리고 전문 과학 기술 활동에서는 75.5%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시간제 근로자들이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행정, 교육, 네. 보건, 사회복지, 문화, 스포츠 이쪽 분야만 제외하고 타 분야에서는 여성 시간제 근로 비중이 20%로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 과학 이런 것들이 분류된 영역들이 우리나라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중에서 14.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정과 분명히 좀 다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그 7.2%가 재택근무, 집에서 근무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도입의 경우 60%는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2%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60%가 없는 거죠. 그리고 허울뿐인 재택 제도로 보완이 많이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경우에는 그 여성 근로자 10% 정도가 재택근무를 이용하고 있었고요. 그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근로시간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내가 전일제를 할 것인지 시간제로 할 것인지.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혜원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들 경력 단절의 어떤 고통을 겪지 않게 뭐 일과 가정 둘 다 양립,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이런 게 좀 마련되지 않을까,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어떤가요? 네, 무엇보다도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잘 네. 안착이 되려면요. 근로 조건의 차별이 먼저 없어야 합니다. 임금과 사대보험은 물론이고요. 또 교육 훈련 기간도 풀타임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고용의 안정성이 보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시간 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내년부터 이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와 또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또 기업들에게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보완하고 지원을 계속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제 일자리 이게 뭐 정부 차원에서 뭐 기업 차원에서도 계속 지원이 되고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죠. 어떤 기업의 어떤 분야의 시간제 일자리가 도입되면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지금 공익 광고에서 나오는 네네. 그 CJ에서 뭐 영화관이라든지 커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연령층을 높여서 네. 그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커피 산업이 굉장히 막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장년층들이 그런 업체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혜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육아 잡지나 이렇게 여성들이 좀 더 보다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실을 수 있는 잡지 같은 곳에서 이제 글 같은 거는 집에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재택근무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보다 확충하면 여성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사실은 요새 많은 기업들에서 좀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재택근무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뭐 평상시에 유지하는 유지비부터가 좀 감면이 되면서 재택에서도 일과 가정 둘 다 양립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정말 점차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시간제 일자리. 이에 대한 어떤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의 개인적인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 일자리를 뭐 경력 단절을 완화시키고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징검다리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제도적인 것도 뭐 물론이거니와 그 아까 뭐 처음 사례를 봤을 때 눈치를 봐서 근무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뭐라고 하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감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어제 또 네덜란드 사례를 보니까 그 시간제 일자리를 하게 되면 그 일자리를 하게 되는 것만큼 일자리가 변형이 생겨가지고 또 일이 창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정책적으로 그냥 탁상 공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 나가서 어제와 같은 이런 그 시간제 일자리 박람회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거를 정책에 반영을 하셨으면 맞아요. 어떨까? 여성들이 정말 현장에서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앞으로도 더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 확대에만 지금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맞습니다. 아까 혜원 씨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업들에서 지금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채용 계획이 많이들 확대되고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채용 소식을 좀 자세하게 어떤 기업이 몇 명의 일자리 정도가 늘어나는지를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채용 인원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당연히 여성의 비율 역시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은 내년 1월까지 경력 단절 여성 등 6천 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다음 롯데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력 단절 여성을 중장년을 2천 명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6천 명이요? 네, 또한 신세계는 역시 다음 달까지 1,000여 명을 채용하고 또 앞서 이마트를 1,000명까지 채용할 예정입니다. LG는요, 내년 상반기까지 경력
경력 단절 여성을 500명까지 채용할 예정이고요. 또 CJ도 역시 같은 수치로 지난 8월에는 이미 150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향후 5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한은행, 금융권이죠.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된 여성 중에서 이 금융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2016년까지는 500명으로 서비스 직군으로 안에서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발표가 일단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켜야 됩니다. 이거 지켜주지 않고 이게 앞으로 점차 확대되지 않으면은 아시잖아요.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즘 그 여대생 사이에서 최고의 스펙은 남자, 여자가 살아남을 길은 고시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자주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최고의 스펙은 남자, 여자가 살아남을 길은 고시뿐. 그래도 예전보단 좋아진 거예요. 예전엔 여자가 살아남을 길은 시집뿐. 그래서 취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전문대하고 4년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우리 여성들에게 내가 지금 진로하든지 취업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이런 토론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다 덧붙입니다. 우리 여성 생애주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경력 단절을 또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서 조금씩 주입을 하면 이 아줌마가 무슨 지금 상담 시간에 무슨 얘기하지? 그렇죠. 이런 반응이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나도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네. 그 남학생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여성들에게 생애 주기에 맞는 경력 단절도 있을 거고 그에 대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여성들의 시각이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점차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태진 씨가 이번 기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취업만 지금 내가 앞에 코앞에 닥친 것만 굉장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거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그 예전에 일했던 것, 지금 공부하는 것과 접목을 시켜서 30대 이후에는 다른 생을 살 거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주입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여대생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네, 해보면은 혜원 씨, 네.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여성들이요, 이제 미혼 여성들이 최고의 스펙이 남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네, 스스로 사회 분위기 조성 자체가 그렇게 돼서 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가정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남성이 경제적으로 기반이 되나 이런 걱정을 다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왜 여성은 고시뿐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경력이 단절이 되어도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요. 고시에서 통과를 하시면 이제 경력을 쉬어도 다시 복귀가 오히려 쉽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고시를 많이 선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말, 이런 자조적인 말, 남자는 뭐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을 것이고 여자가 살아남을 길은 고시를 보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 혜원 씨는 뭐 부정적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좀 이해하고 이거에 좀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라서 여성들이 좀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데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네. 그것을 오히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또 사회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 보다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저는 뭐 최고의 스펙은 남자, 여자가 살아남을 길은 고시뿐. 이게 정말 남의 얘기고 예전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 준마릴라의 도전이 이런 일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뭐 최고의 스펙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최고의 스펙 필요한 걸까요? 좀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최고의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십니다. 여성분들도 남성이 최고의 스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스펙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너무 최고의 스펙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고학력자가 오히려 경력 단절이 되면 다시 재취업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따라서 경력이 단절된 시간 동안에 자신에 대한 관심 분야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걸맞춰서 어떤 취미 생활로 삼은 것을 다시 직업으로 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진 컨설턴트? 지금 그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신입들에게는 스펙이 그래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맹목적으로 내 8가지 스펙을 모두 섭렵하겠다라고 하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또 요즘엔 또 4학년까지, 4년제가 4학년까지 있는 게 아니라 5학년, 6학년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스펙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들 뭐 서로의 생각이 의견이 좀 분분한데 자 끝으로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준마렐라 분들 그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한 말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 아까 기훈 씨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준마렐라의 도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제도화되고 뭔가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확대가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그 정보력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정보 수집을 해서 나하고의 대입을 해서 분석해서 내가 어떤 거는 섭렵을 해야 되겠고 어떤 거는 조금 뒤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조금 세우셔서 점진적으로 경력 단절에서 경력 여성으로 커리어 우먼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 취업 다이어리에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해외 사례, 국내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정책이나 그리고 또 기업들에서 많은 변화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가 돼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예고해드려야죠.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우의 변신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내일은 취업을 위한 준마렐라의 패션 완성법.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패션에 대한 완성을 준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 예고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성공 취업이고요.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입니다. 주제는 취업준비생,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자리 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요. 방송인 씨는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첫 방송이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또 출연자들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좀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